자, 오늘 미션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미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오토미션이 이렇게 보통 꽃갈콘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이쪽으로 뒷바퀴로 축이 나가는데 동력 축이 나가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엔진에서 출력이 들어오고 이 엔진에서 들어오는 출력을 과거에 우리가 오토미션 차를 타기 전에는 클러치, 왼발로 밟아서 클러치로 엔진의 동력을 미션에다 전달하기 전에 끊었다 붙였다는 클러치가 들어가죠. 여기에 발로 밟는 클러치가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토크 컨버터, 유체의 이동으로 인한 동력 전달을 해주는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고 이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전달된 동력으로 여기에 있는 기어들을 통해서 기어비를 만들어서 바퀴 쪽에다가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의 경우는 힘은 높으나 회전수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미션을 통해서 회전비를 증대시켜서 나가기 위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이런 미션들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힘이고 여기가 회전수라고 하면은 보통 토크 컨버터의 오토 미션들은 회전수, 기어 단수와 회전수라고 보면 토크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높아지는 걸로 갈 때 효율적으로 가려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보면 오토매틱을 사용하고 있는 오토미션들은 미션의 효율이 3, 4단을 넘어갔을 때 극단적인 효율이 나와요. 그래서 낮은 시내 구간에서 이렇게 갈 때는 오토미션들이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늘 문제가 되는 답이 없는 난제. 정차 시에 중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끝없는 논쟁이 있어요. 정차 시에 중립으로 빼야 되나 D드라이브에 놔야 되나. 근데 과거에는 정차 시에 중립을 놓는 게 좋았는데 보통 과거에도 오토미션들이 차를 산 지 몇 년 안 됐을 때는 D드라이브 했을 때 우웅하고 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N 모드로 뺐어요. 그러면은 동력이 차단이 되니까 이 토크 컨버터 안에 오일이 막 가려고 하는 성질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지금 엔진 쪽이에요. 엔진 쪽에서 출력을 주기 시작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터빈 러너를 통해서 스테이터를 통해서 펌프 임펠러를 돌려서 오일이 스테이터를 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펌프 임펠러를 돌려서 이쪽으로 힘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기어를 통해서 동력을 우리가 옛날 수동차들은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면서 동력이 전달되는데 오토미션들은 이 안에 이 토크 컨버터가 이렇게 도나츠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도나츠 안쪽에 이렇게 터빈 러너가 임펠러하고 터빈 러너가 따로따로 합쳐져 있는데 그 안에 오일이 들어있고 엔진을 밟으면 악셀을 밟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면 터빈 러너가 돌면서 오일을 스테이터를 통해서 여기에는 회전에 관련된 방향이 역으로 돌지 못하게 되는 그 베어링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쪽에 힘을 주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펌프 임펠러가 돌면서 동력이 전달돼요. 근데 과거에 옛날 차들은 왜 정차 시에 중립으로 빼라 그랬냐면 오래된 차들의 경우 오일이 오염되고 뭐 하면서 오일이 이쪽으로 엔진의 악셀을 밟지 않아서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오일이 부드럽게 흘러서 왜냐면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엔진은 돌잖아요. 엔진이 돌면 이 터빈 러너가 같이 돌기 때문에 오일이 이렇게 흘러서 다시 바깥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일이 오염이 되면 얘한테 바깥으로 흘러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오일이 이 전체를 살짝 돌려요. 이렇게 흘러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게. 그러면 얘가 살짝 돌려고 하니까 원래는 안 돌아야 되는데 여기 뒤로는 미션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오토미션은
정차시에 당연히 1단이 들어가 있죠. 1단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근데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이 돌면서 원래는 흘러서 오일이 부드럽게 와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려고 부하가 걸리니까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차는 안 가. 그러니까 붕 하고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으로 빼라라고 했었고, 여기 보시면 락업 클러치라고 해서 이게 대부분의 차들은 락업 클러치가 엔진 쪽에서 나가는 쪽에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이쪽으로 오는 쪽이죠. 이쪽에서 오는 쪽에 있고, 여기서 엔진에서 이쪽에서 힘이 오고, 여기서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미션이 나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락업 클러치가 1, 2단에서는 작동을 안 했어요. 기술적으로 락업 클러치를 잘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오토미션들은 락업 클러치가 3, 4단 이후에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차들이 시내 주행을 많이 하면 연비가 엄청나게 안 나왔던 이유가 1, 2단에선 대부분은 이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만 동력이 전달이 되니까 동력의 로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차들은 이 락업 클러치가 전 기어에 다 개입을 합니다. 1단부터 다 개입을 해요. 그래서 N으로 빼지 않아도 알아서 연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알아서 ECU, TCU가 알아서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되고, 1단, 2단의 덜커덕, 최신형 차량인데 왜 1단, 2단에서만 덜커덕 거리느냐? 1단, 2단에 락업 클러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1단, 2단에서는 엔진의 회전비와 그 다음에 바퀴가 굴러가고 미션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회전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천천히 가니까. 그때 이 락업 클러치가 붙어야 되냐 떨어뜨려야 되냐, 여기 보면 록업 개방, 록업 체결, 록업 반클러치라고 있는데, 반클러치의 움직임에 있어서 소음 발생이나 부드러움 등등 여러 가지를 굉장히 미세하게 제조사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까고 나가려면 엔진 쪽에서 입력되는 토크가 세면 락업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는 걸 운전자가 못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느끼게 하기 이전에 아예 1단에서 락업 클러치의 작동 여부를 삭제시켜버리면은 절대 우리가 1단, 2단에서 덜커덕거리거나 미션 변속 충격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제조사가 덜커덕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업 클러치의 체결을 1, 2단에 지속적으로 민첩하게 개입시키는 이유는 연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찰시에 중립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락업 클러치가 똑똑하게 개입을 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토크 컨버터 안에 유체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중립을 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드러운 운전과 신속함과 연비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연비. 최우선이 연비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어라고 하면 6단 기어다 그러면 이런 톱니바퀴가 6개가 있어야 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4, 5단에서 6단으로 넘어가면서 플래닛 기어라고 하는 이런 유성기어. 여기 보면 여러분 톱니바퀴가 아니죠. 유성기어가 뭐냐면 바깥에 전체 링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래닛 기어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뭐 또 썬 기어가 있고, 그 안에 또 뭐 기어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트 하나가 요 한 덩어리예요. 요 한 덩어리 안에서 최대 3개, 3단까지의 기어 변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잡아주느냐, 어디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축을 돌렸을 때 그 다음 게 돌고 얘네가 돌고 얘네가 도는데, 이거를 유선 기어 세트라고 해서 이게 도요타가 쓰고 있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기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래닛 유선 기어 세트 하나를 가지고 이 유선 기어 세트 하나에서 기어비가 만들어져요. 여러 개의 톱니 기어가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유선 기어 세트 플래닛 기어를 3개를 쭈르륵 묶어놓고 얘네를 가지고 얘가 뭐 1단을 만들고, 얘가 얘를 잡으면 2단이 만들어지고,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넣으면 3단이 되고, 얘 바깥을 잡고 얘 안쪽을 잡으면 뭐 4단이 되고, 마지막에 나갈 때 기어비가 얘네들의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지금 10단까지도 나온 거죠. 이 미션들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로직이 많이 돼야 되고 주행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 벤츠가 7G 트로닉스 미션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7G 트로닉스 플러스 미션이 나올 때까지 5, 6년이 지나서야 7G 트로닉스 미션의 완벽한
부드러운 움직임이 체결된 게 수많은 차들을 팔면서 그 차들의 주행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미션 프로그램 로직을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 미션이 어떻게 움직여라, 어떨 때는 미션이 뭐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TCU에서 하는 프로그램 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BMW나 벤츠 보면 서비스 센터 들어갔다 오면 미션 변속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션의 울컥거림이 떨어졌다. 왜? 걔네들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엔진 오일을 갈아왔을 때 지들이 진단기를 꽂고 엔진 오일을 갈면서 미션의 프로그램 로직을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에서 방대한, 자기들이 팔았던 많은 차들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 로직을 프로그래머해서 그거를 이 차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의 TCU는 차가 막히는 구간이나 어떤 구간에서 미션의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덜컹거림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 여기에 들어가는 토크 컨버터는 종류가 하나냐라고 물어보면 토크 컨버터 방식이 있고, 토크 컨버터에 락업 클러치가 움직이는 건 요즘 웬만한 차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벤츠는 MCT 미션이라고 해갖고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 앞에 토크 컨버터 대신에 클러치를 여러 개를 넣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라락 붙고 떨어지면서 동력이 전달되는데, 얘네들이 한 번에 딱 붙었을 때 얘네들끼리의 슬립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격 감소가 안 될까봐 여기다 토션 스프링을 넣어요. 얘네들이 이 오일처럼 회전차에 흡수를 해줘서 부드럽게 가는 건데, 이 MCT 미션이 사실 되게 좋거든요. 더블 클러치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오토 미션, 이 토크 컨버터 같은 부드러움을 주는. 근데 얘가 또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더블 클러치만큼 민첩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벤츠는 고급 AMG 버전에 이 MCT 미션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어 안에서 오토 미션의 이 미션의 기어 안에서 톱니 기어식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톱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서 6단 기어가 되는 거고, 유성 기어식은 제가 말한 대로 이 플래닛 기어, 플래닛 기어들을 넣고 얘네들을 조합으로 기어비를 만들어 이끌어내는 게 유성 기어식이고, 짬뽕식이 있어요. 혼다 애들이 쓰는 방식인데, 짬뽕식은 뭐냐면 톱니 기어식을 두세 개 또는 네 개를 넣고 유성 기어를 한 개, 두 개를 넣어요. 그래서 톱니 기어는 톱니 기어대로, 유성 기어는 유성 기어대로 가는데, 대부분의 주된 원리는 낮은 기어비는 정확하게 톱니 기어로 1, 2, 3, 4단을 때려버리고 나머지 5, 6, 7단이나 5, 6단을 유성 기어로 기어비를 만들어요. 레이쇼를. 이런 거는 혼다 애들이 있습니다. 짬뽕식.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혼다 애들은 이걸 썼었어요. 그리고 CVT 미션은 뭐냐? 벨트를 거는 거죠. 이 미션에 입력 축하고 출력 축으로 나가는 두 사이에 벨트를 걸어서, 벨트의 모양을 어떻게 거냐? 이렇게 걸면 우리 자전거 탈 때랑 똑같아요. 얘가 두 바퀴 돌 때 얘가 한 바퀴를 돌면 큰 힘을 내서 언덕길에 올라갈 때 좋겠죠. 근데 CVT 미션은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높아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져요. 그럼 반대가 되죠. 그럼 5, 6단 기어에서는 엔진이 한 바퀴를 돌면 바퀴는 두세 바퀴를 돌게. 그러니까 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이 되는 게 CVT 미션이에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벨트식이냐 체인식이냐를 감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제조사들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먼 미래에 전기차와 함께 갈 수 있는 미션은 CVT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없어져요. 더블 클러치고 뭐고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CVT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미래는. 가장 구성이 간단하고 가볍고 내구성이라든가 열 방출에 관련된 기술들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미래의 미션은 CVT 미션이 될 것이다. 근데 이 CVT 미션을 넣게 되면 주행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행 느낌 뭐냐? 수동 미션의 차량과 최신의 오토 미션 차량, 주행 질감이 다르다. 노 사장이 항상 아우디 리뷰를 할 때 얘기했던 아우디의 꽈트로는 기어가 도는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항상 리뷰할 때 그러잖아요. 아우디 꽈트로는 주행을 할 때 기어, 토센 기어가 맞물려서 싹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좋다고. 그게 뭐냐면 아우디가 크라운 기어가 토센 기어와 함께 가는 크라운 기어를 쓰는 가운데 센터 디퍼렌셜 기어, 사륜 분배 장치가 기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토센과 크라운 기어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아우디는 웬만한 차들의 미션이 아직까지도 톱니 기어식이 많아요.
그 전륜을 우선으로 하는 기어 배분을 구동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구형의 미션을 씁니다. 아우디는. 그래서 아우디는 6단인가 7단인가까지의 미션 중에 대부분의 차들이 톱니 기어식을 써요. 그러면 왜 좋냐? 각 기어 단수가 톱니가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기어가 바뀔 때 그 특유의 톱니가 맞물려서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노 사장이 아우디 꽈뚜로를 탈 때 기어 도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게 이 톱니 기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유성 기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어 비어와 다르게 각 기어 단수가 톱니로 맞물려 있어서 톱니가 쫙 돌아가는 그 느낌. 그걸 제가 아우디 리뷰할 때 맨날 콰트로 토센 기어가 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는데 노 사장이 그때 말했던 건 토센 기어의 느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1, 2, 3, 4, 5, 6단에 톱니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걸 노 사장은 그렇게 설명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 톱니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느낌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성 기어로 갔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많겠지만 운전의 재미는 사실은 톱니 기어가 맞물려 있는 미션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이 있는 것들, 오래 달렸을 때, 오래 탔을 때 뭔가 끌어당기는 것 같고 악셀을 밟으면 RPM은 올라가는데 기어 단수가 차가 가속이 잘 안 되는 거는 토크 컨버터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토크 컨버터에서 락업 클러치의 작동이 늦거나 이 안에 있는 516가 오염됐어. 이 안에 있는 516가 오염되면 뭐야? 미션을 컨트롤해주는 밸브 바디. 미션의 헤드죠. 미션의 혈관이에요. 오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을 주관해주는 유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밸브 바디, 미션의 변속을 해주는 밸브 바디도 같이 오염이 됐죠. 여기하고 토크 컨버터 안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악셀을 밟으면 RPM은 올라가는데 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일을 자주 안 갈아서 오일이 오염됐을 때 출발할 때나 정차할 때 덜커덕 빠지는 이유도 토크 컨버터가 오염이 되면 그 오일의 오염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오일도 자주 갈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노 사장의 강의를 기반으로 미션 오일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겠구나. 저 안에서 오일들이 다니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션 오일도 되게 중요하고 최신형 차들인데도 불구하고 1, 2단에서 그리고 자동차가 정차할 때쯤에 덜커덕 소리 나는 게 차가 하자가 아니라 연비를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토크 컨버터와 락업 클러치의 세팅값이라는 거죠. 미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조사가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 연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 미션의 움직임을 연비 쪽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차를 스포츠 활성화를 해놓으면 그런 현상이 잘 안 생깁니다. 대신에 기름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차를 타게 되면 차 탈 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자, 이제 제자리로 가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궁금함이 있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